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모레퍼시픽 분석 자료들, 이걸 가지고 정말 흥미로운 변화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. 지금 현재가가 123만 3천 원인데 이게 뭐 단순히 숫자만 보자는 게 아니고요. 이 K뷰티 대표 주자가 어떻게 체질을 바꾸고 있는지 그 속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. 예전처럼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북미, 유럽, 이렇게 글로벌로 나아가는 큰 그림,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네, 오늘 자료들 쭉 보니까요.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변신 노력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. 이게 단순히 지역만 가꾸는 게 아니라 뭐랄까, 성장 방식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 같아요. 이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2025년 전망은 어떤지, 또 그 동력은 뭔지, 그리고 숨어있는 기회랑 또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까지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 아모레퍼시픽 분석 자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과거에 아모레퍼시픽 하면 설화수, 라네즈 딱 떠올리면서 중국 시장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. 근데 자료 보니까 이제는 정말 확실히 달라졌다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보여요.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탈중국 움직임 이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비중국 시장이에요. 특히 북미하고 유럽, 그리고 일본 이쪽에서의 성장입니다. 북미에서는 그 라네즈 립슬리핑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쳤죠. 근데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진짜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2023년 말에 인수한 코스RX입니다. 코스RX요? 네. 여기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아모레퍼시픽의 좀 전통적인 방식과는 약간 다른 뭐랄까 디지털 네이티브 전략? 이걸 더해준 셈이죠. 그러니까 비중국 성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축이 딱 생긴 겁니다. 그 코스RX 인수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이게 그럼 2025년 실적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군요.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와 정말 눈에 띄네요. 매출이 4조 3천억에서 4조 4천억 원 사이. 근데 영업이익은 무려 4,200억에서 4,300억 원 수준이라고요? 이거 전년 대비 거의 90% 이상 급증하는 진짜 말 그대로 어닝 턴어라운드 전망인데요. 이 자신감, 근거가 뭘까요? 네, 이게 몇 가지 동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하는데요.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라네즈하고 코스RX 이 두 브랜드 중심으로 북미, 유럽에서 계속 고성장을 이어갈 거라는 기대가 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RX 실적이 2025년부터는 100% 다 연결로 반영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 기여도가 확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연결 반영 효과군요. 그렇죠.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요. 중국 시장이 더 이상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냥 손실 안 보는 수준? 그러니까 손익분기점, BEP 정도만 유지해줘도 전체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해왔던 비용 효율화, 구조조정 노력도 한몫하고요.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분석 자료에서는 2025년 11월 중순 기준으로 주가를 기본 시나리오로 한 14만 5천 원, 좀 긍정적으로 보면 18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물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고요. 그건 11만 원 정도 보고요. 와, 기대감이 상당하네요. 근데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. 물론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10월 2일 동반 순매수 같은 거요.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네, 당연합니다.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도 명확하게 봐야죠. 가장 큰 외부 변수는 역시 미국 소비 경기예요. 이게 만약 꺾이면 아무리 K뷰티가 인기라도 소비 자체가 줄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K뷰티 트렌드 자체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? 이것도 좀 중요한 변수고요. 그렇죠. 내부적으로 보면 그 경영 승계 구도의 불확실성, 이걸 소위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.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창업주 일가의 결정이 회사 방향에 좀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우려죠. 최근에 그 서경배 회장님 따님들 거취 관련해서 공시가 있었잖아요. 10월 2일자로 장녀분 휴직, 차녀분은 오설록 입사.
그래서 시장에서 더 관심이 가는 거고요. 아, 그 공시 내용이 있었죠. 네. 또 기존의 주력 브랜드들, 그러니까 설화수 리브랜딩이나 헤라가 일본 시장에 잘 안착하는지 이런 성과도 계속 필요하고요. 코스RX하고의 시너지 관리, 이것도 계속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분석 자료들은 어떤 접근을 좀 제안하고 있나요? 물론 이건 저희가 투자하시라는 그런 조언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. 분석 자료에서는 일단 2025년에 그 턴어라운드 가능성, 여기에 좀 기대를 걸고 나눠서 사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, 이걸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한 12만 원 선, 거기를 좀 지지선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12만 8천 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.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회사가 직접 밝힌 목표치가 있거든요. 그걸 달성한다면 17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, 이런 분석입니다. 회사가 직접 밝힌 목표치요. 그게 뭐였죠?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. 2025년 9월에 공시를 통해서 향후 1년간 매출 목표를 4조 4천억 원으로 제시했어요.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영업이익률 10%라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딱 제시했다는 점입니다. 수익성을 이만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아마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순매수로 돌아서고 이런 수급 개선의 배경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중국이라는 아주 큰 배에서 살짝 내려서 북미와 코스알엑스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2025년 실적 반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 미국 경기 둔화라는 외부 파도, 그리고 경영 승계나 통합 같은 내부 과제도 함께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요,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과연 K뷰티가 북미 시장에서 그냥 반짝하는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당당한 카테고리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격변 속에서 아모레퍼시픽은 계속해서 승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